네, 안녕하세요. 네, 이그제큐티브 투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안시안입니다. 네, 네. 제가 오늘은 성공의 8단계라는 강의를 할 텐데요. 이렇게 항상 렌즈를 통해서 리더님들을 뵙다가 직접 이렇게 눈을 보니까요. 굉장히 오늘 집중해서 제가 온갖 열정을 뿜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자, 그러려면 여기 계신 분들도 호응을 잘해 주셔야 돼요. 제가 리액션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리액션이 안 좋으면, 저도 같이 다운이 되거든요. 혹시 표정 관리가 안 될 것 같다. 오늘? 그러면 지금이 기회세요. 예,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제 문 잠그셨어요? 자, 그래서 호응도 잘해주시고 사실 제가 이 성공의 8단계라는 것들을 몰랐을 때 사실 골드 직급일 때는 몰랐었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 제가 지금 투스타예요. 예, 집중하셔야겠죠. 예, 자, 성공의 8단계 뭐라고 되어 있죠? 한 번에 오르는 성공의 엘리베이터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목소리는 괜찮나요? 예. 아까 제가 영상을 봤는데 제 목소리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농촌 총각 어디서 나왔어요? 예, 실물은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화면에 농촌 총각 본인도 어디 농촌에서 왔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번에 오르는 성공의 엘리베이터는 없다. 예, 자, 성공의 8단계. 자, 성공의 8단계를 모르고 성공할 수 없다. 고로 성공의 8단계를 알면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사실 이 사업을요, 그냥 혼자 꽂혀가지고 누가 하자고 한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지인들이 하자고 했잖아요. 저는 하자고 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막 서치하고 책 읽고 막 하다가 그렇게 유산화를 발견해내고 유산을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한 남자를 불렀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사인업이 됐어요. 예, 사인업 하라고도 안 했어요. 생각을 자꾸 해보래요. 근데 제가 사인업 하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주에는 못하고 다음 주에는 사인업을 해야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시작하다 보니까 결과들을 막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골드가 딱 1년 만에 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그제 골드까지 또 1년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내가 왜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하다가 정체되는 느낌이 들까? 고민하고 하다가 그때 간절하면 모든 게 스승이다라는 말 아시나요? 내가 간절하면 모든 게 스승이에요. 예. 그때는 정말 정체되는 상황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괴롭죠. 눈뜨기도 싫어요. 근데 제가 귀에 계속 어떤 녹음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잠들고 일어나면 또 듣고 또 듣고 저거 말도 하기 싫거든요. 예, 그러니까 책 읽는 거 좀 힘들어요. 예, 눈뜨기 싫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녹음 파일 듣고 하다가 박정자 스포너님께서 여러분 성공의 8단계 아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골드란 직급이었는데 성공의 8단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공의 8단계가 뭘까? 그때만 해도요, 성공의 8단계라고 이렇게 강의들이 그렇게 없었어요. 없으니까 제가 몰랐겠죠. 왜 강의를 엄청 열심히 들었는데. 예, 그때 성공의 8단계 뭐지? 하고 제가 책을 찾아보고 읽고 정리하고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 골드라는 직급일 때 뭔가 나 혼자 쉼없이 달려왔는데 계속 나 혼자만 일한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파트너분들은 계속 먹기만 하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왜 저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나는 사실 이 일이 복제와 축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냥 내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파트너분들이 알아서 복제가 되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복제시킬 것인가에 대한 제가 그런 답을 내리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공의 8단계를 복제시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저의 성장은 폭발적으로 되기 시작하죠. 예. 이그제 골드까지 또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골드 1년, 이그제 골드 1년. 그리고 6개월 지나지 않아서 루비, 이그제 루비, ML, 이그제 ML, 다이아. 예, 계속 하면 싫죠.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이그제큐티브 투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라는 거. 예, 그래서 성공의 8단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집중하셔야겠죠. 네. 자, 성공의 8단계 나는 안다. 벌써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빨리 주무시는데. 자, 성공의 8단계. 그래도 한글 읽을 줄 알잖아요. PT 떴잖아요. 그죠? 자, 1단계 꿈과 목표 설정. 2단계 결단. 3단계 명단 작성. 4단계 초청. 5단계 네, 6단계 네, 7단계 네, 8단계 복제. 자, 꿈과 목표 설정. 리더님들은 꿈이 있으신가요? 목표가 있으세요? 네. 자신 있게. 나는 꿈이 뭐다. 목표가 뭐다. 꿈과 목표의 차이는 아세요? 네. 네. 자, 꿈은 그냥 막연히 집을 짓겠다라고 한다면 목표는 거기에 시간이 더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 집을 짓겠다 했을 때 목표예요. 그래서 단순히 보통 이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꿈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또 크게 세 가지로 또 분류할 수 있거든요. 준비 단계. 자, 1단계 꿈과 목표 설정, 2단계 결단, 3단계 명단 작성. 이것은 준비 과정이에요. 자,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땅을 고르고 씨앗을 뿌리고. 네. 자, 대부분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뿌리는 거 이것부터 생각하시죠. 근데 거기에 앞서서 내가 무슨 농사를 지을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사과 농사를 지을 건지 벼 농사를 지을 건지를 생각해야 어떤 씨앗을 뿌릴지가 결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씨앗을 그러니까 어떤 농사를 지을 것인가 준비하는 과정이 1, 2, 3단계라고 하면 진짜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 행동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4단계 초청해서 사업 설명하고 후속 조치하는. 네. 그리고 점검은 왜 이렇게 농사가 안 되지?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한테 자문을 구하고 내가 뭘 놓치고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단계가 바로 이 점검의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준비만 하다가 가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 초청까지도 못하고 명단 작성도 아예 안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예. 거의 1단계도 찾지 못하고 떠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래서 1단계가 진짜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어떤 리더님이 저한테 스타님이 예전에 했던 성공의 8단계 강의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걸 제가 했잖아요. 들었는데 세상에나 1단계에서 안 넘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겨운데 이걸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보시는 리더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예, 그만큼 사실 1단계가 진짜 중요해요. 예, 1단계가 뭐죠? 꿈과 목표 설정. 꿈은 성공의 시작이다. 제가 유선화를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선화 이전에 제 삶에서는요, 뚜렷한 목표가 없었어요. 단순히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만 있었지, 내가 어떤 집에서 얼마를 벌 것이며 어떤 차를 몰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없었어요. 리더님들은 어때요? 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사실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던졌어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나, 늘 어떤 직업, 공무원. 그래서 제가 경찰 공무원을 준비했잖아요. 임신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보건직 공무원이 또 좋아 보여. 그래서 보건직 공무원 책을 또 결단은 되게 빨라가지고 행동으로 빨리 옮겨요. 책은 빨리 샀어요. 그러니까 맨날 경찰 공무원 책이 쌓이고 보건직 공무원 책이 쌓이고 계속 책이 쌓이는데 정리할 때는 그 책을 처치하기 위해서 되게 힘든 상황. 그러니까 항상 저희 남편이 하차녀 이랬어요. 하찬다고 그런 게 아니라 승차했다 바로 하차한다고. 그래서 제 별명이 하차녀. 승차는 되게 빨리 해요. 그랬다가 또 빨리 내리기도 해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던지다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자, 저는 건강한 삶 그리고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삶을 원하는데 리더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삶을 원하는데 내가 했던 일들 열심히 아까 캐디했다고 나왔죠. 열심히 캐디하면 건강해져요? 예, 많은 분들은요 엄청 공기 좋은 데서 일하니까 건강에 엄청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고객님들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예, 담배를 막 피시고 예, 담배를 피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사실 하면 할수록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막 어쩔 때는 고라니보다 더 빨리 뛰어야 돼요. 네, 그렇게 뛰다 보면 무릎 관절 나가겠죠. 네, 그래서 그 일 또한 열심히 한다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리더님들이 하셨던 일들 생각해 보시면 열심히 하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일이던가요? 네, 그렇지 않죠. 그리고 돈은요. 열심히 일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입이 만들어져요? 네, 그러다가 내가 죽죠.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시간은요? 시간이 좀 널널하면 수입이 안 되고 수입이 좀 빡세게 되면은 시간이 없고 그리고 건강을 해치고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겠구나. 그때 제가 사실 저는 이번 생은 폭망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한테. 이번 생은 폭망. 다시 태어나자. 다시 태어나자. 그냥 빨리 대충 살다가 그냥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늘 얘기하잖아요.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좀 이쁘게 태어난 것 같은데 분위기 진짜 안 좋네요. 네, 이럴 거면 여기 있지 말라고요. 네, 그래서 좀 괜찮게 태어난 것 같은데 다시 태어났을 때 못생기게 태어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약간 그런 게 혼자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이라고요. 예? 생각은 자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하다가 이번 생은 폭망인데 어떡하지? 진짜 재미없어. 막 계속 이런 말들을 하고 살다가 이게 내가 잘못 살아서 잘못 태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방법을 몰랐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가져갔던 수입은 노동 수입이고 노동 수입으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겠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걸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제가 수입 형태가 다르다는 걸 간절히 찾다 보니까 길이 보인다고 딱 제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리소득을 만들어야지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권리소득이 뭐지? 라고 해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어디서 봤을까요? 책. 예, 책을 보고 하면서 해봐야겠다. 근데 내가 재능이 없어. 재산이 없어. 예,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해서 책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해서 제가 관심이 생긴 거예요. 이거 다단계인데 피라미드인데 부정적인 생각 저도 또한 했지만 전문가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겠다 해서 남편한테 물어보지 않고 남편한테 물어봐야 남편도 책을 안 읽었잖아요. 책을 안 읽었는데 왜 남편한테 물어봐요?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련된 책을 읽어본 사람한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이 경험도 부정적인 좀 하다가 말았어. 그들은 몰라요. 좀 하다 말았는지 그냥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실패했다. 그러면 이 일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성공자한테 물어봐야 되고 실패하고자 한다면 실패자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해서 알아보고 이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다른 회사를 거쳐서 알아보다가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 비즈니스는 유선하다. 유선을 발견한 거예요. 진짜 자연스러운 소비가 소득이 되는 이것이 기회가 돼야 되거든요. 이 소비가. 남들은 소비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소득이 기회가 되는 일이 이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너무 잘못된 회사들의 플랜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봐야겠다 하고 시작을 한 거죠. 자, 저는 인생을 바꾸고자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누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제 스스로 내가 유선을 통해서 인생을 한번 멋지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겠다. 다음 생이 아닌 이번 생에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선화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어때요? 제품 하나 공짜로 먹으면 좋겠다. 그냥 한 30만 원, 40만 원 공짜로 먹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유가 강력한 이유에 따라 강력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고 시작한 사람의 행동과 그냥 제품은 공짜로 먹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사람의 행동이 같을까요?
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why가 정말 분명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how를 물어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인업 하자마자 질문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어떻게를 논하기 이전에 왜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 자, 수만 가지 방법을 알려드려도 내 y가 0이면 곱하기 0, 0이에요. 근데 내 y가 1이다. 100 곱하기 1, 100이에요. 내 y가 더 강력하다. 2다. 100 곱하기 2, 2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리더님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건 누군가 묻지 않고를 떠나서 스스로에게 매 순간 질문하셔야 되고요. 그 답을 분명히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을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난이 크게 없어요. 왜?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겠죠. 근데 뭔가를 액션을 취하다 보면 부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시선,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내 와이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냥 막 흔들려. 그 흔들리다가 어때요? 휙휙 쓰러지죠? 예. 쓰러졌는데 땅굴은 또 되게 잘 파요. 예, 쓰러져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땅굴 또 열심히 파요. 그것도 맨손으로. 예. 그걸 깊게 파다가 스포너님이 찾아와요. 똑똑똑. 리더님 살아 계세요. 얼마나 깊게 팠으면 스포너도 같이 빠져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요. 그래서 Y가 되게 중요하다. 땅굴은 그냥 얕게만 파세요. 살짝 그냥 들어갔다 나올 정도만 하시지 뭘 그렇게 열정적으로 파세요. 돈을 벌면서 또 땅굴을 파시면 엘베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럼 엘베 타고 쑥 올라오면 되거든요. 돈을 못 번다, 팔 생각을 하지 말자.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Y가 이렇게 분명하면요, 집중하게 돼요. 우리 전현무님이 집중에 대해서 멋진 말을 했어요. 아시나요? 집중이란 건 놀 거 다 놀고 2-3시간 공부에 집중하는 게 집중이 아니래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정하고 그 외적인 것들은 포기하는 게 집중이래요. 자, 내가 Y가 분명하면요,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Y가 분명하면 이 자리에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혹시 누가 오라고 했어요? 제가 오라고 하던가요? 제가 제 강의니까 아무도 없으면 좀 그슥하니까 좀 자리를 채워주세요라고 했나요? 그죠? 근데 왜 오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제 인기를 또 이렇게 실감하면서 네, 어쨌든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밖에 계신 분들도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우선순위가 돼요. 누가 뭘 하지 말라 해도 내 스스로 찾게 되고요. 스스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요. 자, 항상 우리가 청소하고, 이게 주부님들 청소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유산화 하려고 하면 지쳐갖고 유산화가 안 되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하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청소하다 지쳐가지고 공부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거든요. 저희 남편이 저를 선택했던 이유가요, 깔끔 때문에 했어요. 엄청 깔끔한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도. 근데 제가 더 깔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보다 깔끔한 여자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깔끔하다. 그래서 저도 제가 스스로 진짜 청소는 진짜 끝내주길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산을 하는 동안 청소를 그렇게 계속 깔끔하게 하다 보면 유산할 시간이 있어요? 지쳐요. 제가 시작할 때 애가 생후 5개월, 그 5개월 애 키우면서 청소 열심히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 자죠. 그래서 제가 일단 당분간은 청소를 내려놓자.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 그런데 아이를 내려놓자 이건 아니에요. 저도 아이를 케어하면서 충분히, 왜냐면 5개월이니까 안아주고 사랑 듬뿍 주고 사랑해. 엄마가 좀 이렇게 안정적이고 감정이 막 기복이 막 이렇게 하면 애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아이 정서적인 부분을 제가 되게 신경 쓰면서, 그리고 아이가 어쨌든 가만히 있잖아요. 기어다니고 아직 그러지 않죠. 이럴 때는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그립다라는 생각했는데, 그때는 또 기어다니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간에 계속 파일을 듣고, 책은 못 읽어요. 애한테 시선이 가야 되니까 자꾸 파일을 듣고 하면서 저도 제 Y를 분명히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아이를 잠깐 엄마한테 맡겨놓고 미팅하러 나가고,
그렇게 해서 사인업을 받고 예,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해야 되니까.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내 친구들 지인들한테도 이 일이 왜 필요한지 이 일이 아니면 친구들이 날 원망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얘기 안 해줬을 때 원망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친구들이 계속 힘들게 살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알려줘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결과가 막 나오기 시작했죠. 예. 제가 뭐 설명을 잘했겠어요? 사업 설명을? 예. 그냥 1단계 이거 그냥 확보했을 뿐이에요.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저도 몰라요.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그때 당시에. 예. 근데도 막 눈빛으로 있잖아요. 막 확실히 전 성공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빵빵빵빵 힘있게 지르다 보니까 뭔진 잘 모르겠지만 저 열정이면 저 사람 진짜 성공하겠다. 내 친구가 성공하겠다. 그때 너는 괜찮겠어? 안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인업이 일어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한 달 만에 쉐어러 그리고 빌리버 건너뛰고 그 다음 달에 빌더 어치버 디렉터 브론즈 그래서 브론즈까지 가는데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난 뒤에 골드가 됐죠. 자, 이 일은요. 어느 정도의 내가 얼마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속도는 굉장히 달라져요. 내가 계속 흐리멍텅하다? 그러면요. 계속 흐리멍텅한 결과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왕 이거 선택하셨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그거 하시면 돼요. 대안이 없으시다고 하면 이왕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제대로 멋지게 해내면 좋지 않을까요? 누가 좋아요? 제가 좋아요? 네, 각자 본인들이 좋잖아요. 네, 그죠? 자, 꿈과 목표를요 시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매 순간 까먹어. 내가 왜 이 일을 했는지. 진짜 자꾸 기억이 안 나면요 집에 대문짝만하게 적어놓으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한다. 난 이래서 해야 된다. 나는 연금 같은 딸이 돼야 돼. 남편의 어깨에 짐을 덜어줘야 돼. 아이가 원하는 꿈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어야 돼.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 이런 것들을 내가 적어놔요. 그리고 언제까지 될 거다. 저는 1년 뒤에 골드가 될 거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와 브라보 될 것 같아 이렇게 했을까요? 제 친구 저 영 빠졌네. 영 빠졌어. 누군지 아시겠어요? 에? 말은 내가 대놓고 못하겠는데 영 빠졌어.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가 제가 1년 뒤에 나 골드 갈 거라고 하니까 힘들겠는데 하는데 그 눈빛에서 얘가 진짜 일을 저지르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다잖아요. 그래서 뭐 플랜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 눈빛에 흔들려가지고 사인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1년 만에 골드가 됐죠. 그랬을 때 친구가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 말에 책임을 져줘서. 예. 그래서 사실 공표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나는 1년 뒤에 골드 될 거다. 2년 뒤에도 골드 될 거다. 이렇게 공표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 되게 차가운 시선을 보낼 거거든요. 부정적인 시선. 거기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오기. 내가 기필코 해내겠다. 지금 너의 눈빛 내가 잊지 않을 거야. 네가 틀렸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일 거야. 전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예. 이런 좀 오기가 있어야죠. 예? 남편이 안 된다고 해도 난 할 수 있다. 난 해낼 수 있다. 이런 오기 없으세요? 예, 엄마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해도 네가 아직 어려서 보는 눈이 없구나. 엄마는 될 수밖에 없단다. 뭐 이렇게 이런 오기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100번 적기 해보세요. 100번 적기. 자, 2022년 목표 있으시죠? 네, 그럼 그 목표를 100번 100일 동안 100번 적기를 하면요. 그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김승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이루어졌다. 찾아가시면 돼요. 자, 근데 대부분이 100번 쓰기를 못해요. 그죠? 자, 못하는 건 그만큼 내 목표 꿈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꾸 쓰다 보면요. 아마 리더님들 내년 상반기 목표 있잖아요.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자꾸 적다 보면요.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막 움직이게 돼요. 예,
이게 분명해지니까 자꾸 하지 말라 해도 누군가가 자꾸 하게 돼요. 예. 내 꿈이니까, 내 목표니까. 예. 그래서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번 쓰기. 그로잉업 그룹 리더님들 100번 쓰기. 그죠?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찾아갑시다. 자, 농부의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예. 처음에 제가 뭐 농부의 마음이고 사냥꾼의 마음이고 알았겠어요? 예. 근데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니까 내 친구 또한 지금 열심히 노동 수입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친구도 늙으면 돈이 안 되고, 그죠? 일을 못하는 상황이 오고, 아프면 일을 못하고, 일을 쉬면 또 돈이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을 뻔히 겪을 건데 지금은 괜찮아도 앞으로 5년 뒤 얘가 45살이 됐을 때, 50이 됐을 때, 에? 그죠? 60이 됐을 때 지금은 괜찮아도 분명히 한계가 올 텐데 그 한계가 올 때 그때 시작하려면 60에 뭔가를 시작하기에 어때요? 나이가. 그죠? 여기 계신 분들 괜찮아요? 화이팅. 네, 하실 수 있는데 이왕이면 가장 젊은 날 오늘 시작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사실 내가 얘기 안 했을 때 나를 원망할까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했을 때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이 친구가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유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너한테 유산을 전달한 것만 기억해. 나 전달했다. 네가 안 한 거다. 이것만 기억해. 그리고 나 분명히 잘 먹고 잘 살 텐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나 뭐라 하지 마. 나 원망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왜? 저는 진짜 이 유산을 통해서 이 친구가 잘 살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지 않았을 때 내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나중에 원망할까봐.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갑의 자세. 네, 내가 왜 일을 하면요 갑의 자세가 될 수 있어요. 리더님들이 왜 다 그렇진 않겠지만 갑의 자세가 아닌 을병정이 되는 이유는요. 내가 상대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이 유산화가 그 상대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유산화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재정적인 부분, 꿈 없이 사는 이 친구에게 꿈을 그죠? 꿈을 알게 해주고 일깨워주고 꿈이 현실로 되게 해줄 수 있는 멋진 도구가 유산화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당연히 갑의 자세죠. 근데 이런 믿음 없이 이 친구가 말을 잘하니까, 이 친구 인맥이 굉장하니까, 이 친구는 장난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냐, 사냥꾼의 마음이에요. 저는 농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알죠? 제 마음이 농부인지 사냥꾼인지.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았나 싶어요. 벌써부터 졸려요. 네. 자. 아까 꿈과 목표 차이가 뭐라고요? 뭘 좀 하다가 힘들면, 제가 퓨처 빌더를 달리기로 했는데요. 좀 힘들어. 그러면 그냥 이번에는 빌더만 하지 뭐. 퓨처 어치버를 좀 하다가 힘들어. 그냥 어치버만 하지 뭐. 어치버도 어디야? 자꾸 노력을 높일 생각을 안 하시고 자꾸 목표를 낮추다 보면요, 골드까지 가는데 1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10년 뒤면 몇 살이에요? 괜찮으세요? 저는 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아하니. 그래서 우리 목표를 자꾸 낮추지 마시고요, 노력을 높이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넘어가는 게 그죠? 감사해요. 넘겨주세요. 제가 기계치라 가지고. 자, 꿈이 분명하지 않은 파트너들 유형이 있어요. 저는 사실 사인업했다고 꿈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 몰랐어요. 사인업하면 1단계가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리더님들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도대체 왜 사인업 해놓고 저러고 있는 것일까?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왜 시스템 오라는데 안 오지? 왜 전화 좀 해달라는데 전화도 안 하지? 누구 좀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없냐니까 하고 싶은 사람 없대. 인맥이 없대. 뭐 다 없대. 왜 저러지? 이유가 뭐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성공의 8단계를 알고 나니까 그 이유가요,
1단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골드의 정체기를 겪으면서 1단계가 없는 거구나. 근데 시스템 오라니까 오고 싶어요? 네. 명단 작성하라면 사람 장사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초청해보라면 아니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 하고 자 왜 그럴까? 네, 그게 바로 1단계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사인업을 했다고 1단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인업한 파트너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계속 1단계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네, why? 네, 왜 하는지에 대한 터치를 해주셔야 되고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 있죠. 스포는 저 너무 간절해요. 울고불고 난리 부르스 떠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마음이 애려가지고 그래요 같이 울고불고 근데 안 나와. 뭐지? 난 누구를 만났던 거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자 행동을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저도 그 간절함에 많이 속았어요. 그 거짓 간절함에. 자 간절하시죠? 다 간절해요. 네, 근데 매일매일 본사 오실 수 있는 분 하면 아마 계속 나고자가 생길걸요? 그 정도로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1000일 동안 본사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면 10스타가 된다 했을 때 다 오실 것 같죠?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울고불고 그 눈물에 속지 마시고요. 남자분들도 이별할 때 막 여자의 눈물에 막 속고 막 갑자기 또 이별은 또 왜? 그래서 그 거짓 눈물에 간절함에 속지 마시고 행동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내가 막 간절하다 하지 않아도요. 진짜 간절한 사람은 행동에서 느껴져요. 저분은 진짜 간절하구나. 네, 그러면 스폰서는 행동을 보고 도와주시면 돼요. 자, 잘할 수 있을까? 맨날 물어요. 잘할 수 있을까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그쵸? 스폰서님 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잖아. 본인이 끝까지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중도에 잘할 수 있어요 해도 포기하면 그냥 실패자로 남는 거죠. 근데 계속 그런 답도 안 나오는 누군가가 헬스백 그렇게 좋다며? 그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근데 알이 너무 커서 못 먹겠어. 못할 것 같아. 이런 하루에도 요동치는 이런 감정적인 질문들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답이 안 나와요. 그냥 기분에 따라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질문은 하지 마시고 어떤 질문을 하시라?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일이 과연 나한테 필요한가? 자 그러면 이 일 말고 다른 일은? 돈 벌기 위해서 한다는데 꼭 돈 버는 방법이 이 일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이 일이 나한테 필요한지, 이 일이 아니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안 달라질 것 같으면 좀 다른 선택을 해봐야죠. 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던져야지 자꾸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질문을 던져서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아까 얘기했더라고. 박진영 얘기했죠? 네. 과연 잘하는 선택일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노력에 따라 달라져요. 자, 제 친구가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유선화를 선생님 그만두고 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열심히 안 했다. 결과물이 없다. 하면은 그 선택은 유선화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에요. 하지만 선생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가져오고 더 많은 시간적인 여유. 아이가 눈을 뜨기 전에 본인이 나가야 되는 그런 선생님이었다면 지금은 아이가 눈을 떠도 본인이 눈을 뜨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유선화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친구는 유선화의 선택이 잘한 선택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시간에 노력을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결과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제가 늘 마음이 휘청휘청 거릴 때마다 이 문구를 되뇌었어요. 열정도 없다. 네, 실력도 없으면서 이걸 제가 리더님한테 하면 기분 나쁘죠. 열정도 없다. 실력도 없으면서 기분 나쁘죠. 스스로에게 하라고 스스로에게. 네, 그래서 제 스스로 열정도 없다. 제가 다운될 때 열정도 없다 너 실력도 없는 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실력이 막 많았겠어요? 경험이 많았겠어요?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안시연 너 열정이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씨앗을 심어놓고 왜 당장 꽃이 안 피냐고 때를 써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씨도 안 뿌렸어. 씨도 안 뿌리고 아까 그 어떤 농사를 지을까 준비 과정 있죠.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다가 왜 싹이 안 트니? 왜 꽃이 안 피니? 이렇게 때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리더님 씨 안 뿌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씨앗을 당장 막 이제 심었는데 왜 꽃이 안 피냐고 막 이렇게 때를 쓰고 있지 않은지. 자, 내가 지금 열심히 항해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열심히 지금 항해를 저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금 강의하는데 지금 눈 감고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눈 감은 분들은 안 계시는데 혹시 감은 분들 밖에 계실까봐. 네. 자, 그러면 항해를 한다고 하지만 내 목표가 없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표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매 순간 내 목표를 계속 계속 목표를 누가 물어보나 물어보지 않으나 계속적으로 상기시키면서 난 이래서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시 반에 11시 시작했죠? 12시 반. 네, 다. 시간 안배를 해야 돼가지고 자, 그 다음 PPT를 결단이에요. 이제 2단계. 어떤 씨앗을 뿌릴 건지 딱 이제 결단했고 어떤 씨를 뿌릴 건지 자 이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단이에요. 결단이란 건요. 딱 3가지 결단이 필요해요. 사실 시간을 내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일은 한 개도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를 했는데 수영을 원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수영이란 걸. 근데 누군가 물어보면 수영할 줄 아세요? 아니 수영 못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영을 하려고 제가 시간을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냈어요. 제 몸을 수영장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뭐 할 거예요? 수영장에 책 읽을 거예요? 수영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때요?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듯 자, 난 유산을 잘 못해요. 왜 못할까요? 시간도 안 내고 그죠? 일단 시간을 안 내. 여기 안 와. 그리고 줌 미팅 안 들어. 그때는 아이를 재워야 되는 시간이래요. 시간을 안 내면서 자꾸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본인이 시간을 내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는 자꾸 못한대. 그거 당연하죠. 시간을 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시간을 낼 결단을 하셔야 돼요. 자, 시간을 냈다 뭐 하실 거예요? 배우기를 결단. 그죠? 배워야죠. 배워야지 뭐라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나가 무슨 뜻인지 누가 물어보는데 글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영양제 먹어야 돼? 난 잘 모르겠는데 글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하나 왜 먹어야 되는지 너한테 왜 필요한지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자꾸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정리해 나가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배웠던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죠. 진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행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행동 없이는요. 진짜 내게 안 돼요. 우리 많은 리더님들의 간접 경험을 들으시죠. 근데 행동을 해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다른 거 누르지 말고. 네. 그래서 결단이란 건 꼭 해내고 말겠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임하니까 당연히 일이 안 만들어지죠. 누가 알아요? 상대방이 안다니까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가짐을 한다는 걸 상대방이 느낀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해내고 말 테다. 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 될 때까지 할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엄청 잘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제가 이런 일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다니까요. 저는 4명 이상이 있으면 4명까지 4명도 너무 간 떨려가지고 캐디를 할 때 낯선 남자 4명 앞에서 인사하는 것도 간 떨려 그냥 치시죠. 인사는 패스. 이렇게 할 정도로 소심했어요. 이렇게 지금 1000명 이상이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근데 저도 이 시스템 속에서 자꾸 시간을 내고 배우고 한 번 서보고 2번 서보고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막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안 떨죠. 그러니까요. 왜 안 떨지? 그래서 하우는 시스템에서 알려줘요. 스포너님이 많은 하우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뿜뿜할 수 있지만 1000명의 에너지, 1000명의 노하우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포너님이 아무리 투스타라 할지라도
시스템 속에서 배우는 게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의 에너지 속에서 내가 에너지를 받고 사업을 하셔야지. 예. 자꾸 스폰서님만 볼래요. 만날래요. 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스폰서님 힘들어요. 자, 결단한 사람들이 뭘 해요? 고개러를 한다. 5가지 핵심 실천 사항 고개러 찾아보면요, 성공하기로 단단히 작정한 사람이 나와요. 이거 아닌 것 같죠? 찾아보세요. 지금 말고요. 이따가 찾아보시라고요. 성공하기로 단단히 작정한 사람. 성공하기로 단단히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고개를 하셔야 됩니다. 고개를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전 제품 애용하기. 내가 곧 제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사랑하면요, 남들이 함부로 못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진짜 사랑한 것 같으면 가족들이 함부로 못해요. 예, 그지 않아요? 예, 내가 진짜 이 제품을 사랑하면요, 그게 그렇게 좋아? 이렇게 물어보지. 아, 왜 자꾸 먹으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자꾸 먹으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만남이 이제 부담스러워서 내가 예, 그러면서 관계십이라고 하는데 절단십이 되는 거예요. 리더님들, 관계십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뒤에 나올 거예요. 관계십이란 거. 근데 자꾸 만나면 그냥 유산화 먹으래. 만나면 그냥 안녕. 유산화 왜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싫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그래서 내가 과연 관계십을 하고 있는지 절단십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냥 사랑하면 돼요. 내가 제품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면 헬스백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후후 불어서 먹죠? 아, 버리세요? 저는 후후 불어서 먹어요. 집에 제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그죠? 아깝고 여기 인텔리전스 기술에다가 막 이러면서 박사님 얼굴 떠다니고 막 그러니까 막 잽싸게 주워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셔야 사람들이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먹으면 있잖아, 너도 한번 독소 한번 빼봐. 너 몸청소 해봤어? 야, 40년 동안 몸청소를 안 했다? 야, 40년 동안 집 청소를 안 했다? 그게 집이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근데 너 많이 해야겠다 청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들으면 화장품 진짜 너무 좋고, 내가 봐봐 광봐, 나 진짜 연예인 된 것 같지 않아? 야, 네 얼굴이 제일 안 좋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예, 진짜 너 뭐 했어?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왜 이렇게 너 원래 안 잘생겼잖아. 근데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이렇게 야, 이마에 왜 이렇게 광이 나는 거야? 피부 왜 이래? 막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안 먹어. 본인이 알이 크대. 에? 씹어서라도 드세요. 에? 파트너 중에요, 사인업 실컷 해놓고 사실 저는 알을 못 삼켜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하마랑 리더님 파트너인데 하마랑 리더님이 그럼 씹어서라도 드셔야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어떻게 제품 잘 드시고 계시냐고 하니까 씹어서 먹으라고 해서 씹어서 먹고 있대요. 왜? 그분은 건강에 니즈가 강력했거든요. 왜? 천식에 뭐 기관지 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이렇게 기침하시고, 근데 지금 그런 증세가 다 좋아졌잖아요. 예. 이런 얘기하면 그죠? 자, 그냥 그분의 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씹어서라도 드셔야 된다. 자, 매일매일 책 읽는 거, 이거는 제가 진짜 놓지 않았던 거예요. 다 놓지 않았는데, 저는 사실 낯선 남자한테 말을 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낯선 남자한테 자꾸 물어보고 하는 게 이제 약간 불편했어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담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몰랐죠 제가. 그러니까 자꾸 책을 보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면서 내가 하는 방법들이 잘 됐나 잘못됐나를 자꾸 점검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몸으로 몸 청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신적인 또 청소는 또 책을 통해서 그리고 자꾸 동기부여를 받아야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확신을 가졌어요. 그냥 아직 내가 Y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면 한번 책 한번 읽어보세요. 비전에 관련 책. 그냥 책을 읽으라니까 동기부여 책을 많이 읽으세요. 사실 동기부여는 지금 초기에 읽을 때가 아니고 마라톤, 이 이름 마라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전에 관련 책을 읽어야 되고 그 이후에 동기부여 책들을 많이 읽고 리더십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고. 근데 처음부터 리더십 이것보다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 사업을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사실 책을 통해 가졌기 때문에 제가 곰곰이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파트너분들이 Y가 없을까 했을 때 책을 다 읽히기 시작했어요. 읽으라고 하니까 안 읽어. 책까지 읽어줘요. 안 읽으니까. 예,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를 읽어주고 와이 클린 하우 클린도 읽어주고 자꾸 읽어주니까 그래도 읽어주는 건 듣죠. 예, 그러면서 눈빛이 바뀌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내가 Y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면요,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 한 번 읽어서는 안 돼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어떻게 해요? 한 권을 그냥 거의 씹어 먹듯이 하죠. 그렇죠. 공부 안 해 보셨죠? 예, 제가 알려드려요. 제 주위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예, 한 권을 수십 번. 그러니까 이 책도요, 얇은 책을요, 수십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확신이란 게 막 생겨요. 그리고 녹음 파일이라든지 이런 간접 경험, 내가 모든 걸 직접 경험할 수 없어요. 간접 경험들을 파일을 통해서. 파일이 넘쳐나요. 넘쳐나죠. 근데 그것들 다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너무 넘쳐나니까 뭐부터 들어야 될지 모르겠죠. 자, 팁을 드릴게요. 자, 모든 강의들은요, 성공의 8단계 속에 있어요. 성공의 8단계. 자, 마인드, 리더십 이런 거 말고요. 대부분 방법적인 건요, 다 성공의 8단계에 있어요. 강의를 짤 때도요, 다 성공의 8단계 속에서 제목만 달리하는 거예요. 자, 호일러 법칙을 배웠다.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거야?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아, 사업 설명의 호일러. FORM을 배웠다. 이게 뭐야? 이거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자, 오늘 강의를 다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성공의 8단계 속에서 어떤 강의를 듣고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캐치하시고 강의 서머리를 해보세요. 굉장히 도움돼요. 앞으로 파트너가 생겼을 때도 이것들이 복제되면요, 굉장한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 또한 성공의 8단계를 몰랐을 때는 강의들이 막 많죠. 그러면 여기저기 막 뭐 머리에 뒤죽박죽인 느낌이었어요. 근데 성공의 8단계로 정리를 하니까요. 아, 꿈? 1단계지. 뭐 홀러? 뭐 사업 설명? 뎁스? 이런 거. 후속 조치? 다 이렇게 성공의 8단계 속에 다 들어가는 강의들이에요. 그러면 강의가 딱 깔끔해지죠. 서머리를 할 때도. 그 외적인 건 이제 리더십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굉장한 도움이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미팅을 당연히 참석하셔야죠. 자, 오늘 열정이 뿜뿜했다가 내일 어때요? 자, 배터리랑 마찬가지예요. 배터리. 폰 배터리 그냥 한번 충전하면 계속 영원히 쓸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충전해서 쓰듯이 우리도 열정을 자꾸 충전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될까요? 막 이런 사업 싫어하는 사람, 막 그죠? 이런 사람한테 가서 그런 친구들 만나가지고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성공을 갈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이런 분들을 함께 만나서 에너지를 받고 주고, 그리고 사실 골드 디렉터 이상의 직급일지를 하더라도 당연히 이런 거 있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좀 아니까 항상 저 뒤에서 이런 게 아니라 누구보다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항상 이 자리를 지키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직급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해요. 왜? 누구나 순간적인 열정은 열정적일 수 있지만 지속하기란 힘들어요. 그래서 열정 충전소에 오셔가지고 열정을 뿜뿜 받으셔야 된다는 거. 자, 사업 설명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할 사람이 없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할 줄 아세요? 할 줄 아는 시간이 오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저는 처음부터 뭐 사업 설명 할 사람이 있었겠어요? 저는 사업 설명 본 적도 없어요, 사실. 저는 스포너님의 사업 설명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해지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나는 한다. 너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대안이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유산의 유자도 안 끝내고 사인업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사인업을 계속 이렇게 시키고, 그리고 파트너가 쉐어로 때 2대1 미팅을 잡았어요. 전영란 리더님께서.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간 떨렸겠어요. 2대1 미팅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사업장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2대1 미팅을 잡았는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취소되라.
캔슬되라 캔슬되라 제발 영란아 전화 와라 취소됐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취소됐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래서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가면서 제가 사업 설명했어요. 까먹을까봐. 왜 긴장하면 사람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까먹을까봐 학교 다닐 때도 커닝 페이퍼를 안 만들어봤는데 유선하면서 제가 커닝 페이퍼를 이렇게 만들면서 아 다음 순서는 뭐다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 사업 설명하는 것처럼 안 느껴지게 하려고 엄청나게 막 곁담 폭발했는데 막 나 겉으로는 막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것처럼 여유 있게 이렇게 한다고 얼마나 제가 연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3BC가 다 끊어졌죠. 그랬을 때 자신감이 어때요? 뿜뿜. 네. 뿜뿜. 그러면서 미팅을 또 막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막 미팅의 결과가 좋으니까 아, 내 미팅이 잘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사업 설명을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했었던 거죠. 사업 설명은 있으나 없으나 한번 해봐야 돼요. 윌슨이라도 앉혀놓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 아이를 앉혀놓고 아이야 그 시가 자 유는 뭐 이렇게 하면서 왜 이 일을 해야 되냐면 막 이런 얘기들 하시면 되죠.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상속 받았을 때 일을 얼마나 잘할까요? 그죠? 겁나 잘하겠죠. 지금부터 조기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앞에 앉혀놓고가 안 되면 인형이라도 앉혀놓고 이런 열정이 있어야죠. 이런 열정이. 그래서 이렇게 자 축구를 집에서 배우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리더님들 만약에 자꾸 사업 설명이 안 잡혀 그러면 스포너님 사업 설명할 때요 따라다녀 보세요.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들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녹음 파일 좀 얻어서 계속 좀 듣고. 근데 그렇게 미팅을 제가 띄워도 녹음을 안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녹음 시키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이건 기본적으로 녹음해도 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녹음하셔도 돼요. 막 뿌리지 않고요. 본인이 어쨌든 계속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녹음을 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교육. 이 일은 교육, 복제, 축적이라고 해요. 어디서 배운다? 시스템. 어디서 가르친다? 시스템. 어디서 축적시킨다? 시스템. 어디서 성장한다? 시스템. 네. 시스템을 빼놓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노동 수입 하시는 거예요. 노동 수입 하시고 싶으세요? 언젠간 끝이 보이는 그런 일? 똑같은 유산화라는 엄청난 도구를 가지고 누구는 노동 수입을 하고 누구는 권리소득을 만들어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난 지금 노동 수입을 하고 있구나. 내가 시스템 오는 걸 꺼려한다고 하면 나 노동 수입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스템이 흔들리면 나의 수입도 흔들린다. 이렇게 이 자리도 시스템이고요. 스포너님과 함께하는 홈미팅, 셀미팅도 시스템이고요. 우리 카톡방 있죠? 카톡방도 시스템이고요. 줌미팅도 시스템이에요. 내 카톡방이 아니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스포너님이 어쨌든 내가 속해 있는 그 팀 카톡방 있죠? 그 카톡방에서 나도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야 돼요. 왜? 내 파트너가 없어도 왜? 생길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내가 쏟아부었을 때 내 파트너가 생겼을 때 형제 라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저분의 파트너가 생겼구나. 와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근데 내 파트너 초대했는데 아무도 환영 안 해. 누구의 잘못일까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스포너님의 카톡방이 없다. 어디서 에너지를 받으실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 그로잉업 그룹의 비전 세미나가 없다. 어디서? 개인 역량이 그렇게 출중하신가요? 아니죠. 자 시스템이 없을 때 그러면 나의 무기, 나의 경쟁 무기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면 자신 없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스템은요 스포너님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각자 왜? 난 여기서 배우고 가르치고 여기서 축적시켜서 성장할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요. 시스템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시도할 만한 용기도 없으면서 그죠? 이 용기도 없으면서 뭘 바래요. 이것도 제가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엇을 시도할 용기도 없으면서 너 지금 뭘 바라는 거니? 이걸 제가 스스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 이렇게 지금 문구들은요, 제가 늘 좀 마음이 해이해질 때마다 저에게 얘기했어요. 저에게. 그래서 리더님들도 스스로에게 그런 용기도 없으면서 지금 저 사람한테 유선아 얘기할 용기도 없으면서 네가 뭐 인생을 바꾸겠다고? 이걸 스스로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결단까지 왔어요. 자, 네. 명단 작성입니다. 명단 작성. 네. 자, 누구와 이 사업을 하고 싶은지. 자, 이건 일단 적어야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리더님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으셔도요, 사실 핸드폰 그 주소록을 딱 보시면요, 맞다, 얘도 있었다. 얘는 뭐하고 살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요, 다 그냥 적어야 돼요. 네, 뭘 내가 이렇게 제끼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다 적어보세요. 적으셔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1그룹은 친한 사이. 지금 당장 유산을 전달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이. 2단계는 조금 그래도 안면이 있고 하긴 한데 좀 더 관계심이 필요한. 그리고 3단계는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 전화번호 알고. 그래서 이런 1, 2, 3그룹이 있는데 하셔야 되는 건 3그룹을 2그룹으로, 2그룹을 1그룹으로 이런 지속적인 관계심을 하지 않으면 사업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 자, 1단계는 이미 관계심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뭔 또 관계심을 해요? 이미 너무 친해. 그죠? 친해서 같이 살아. 근데 또 관계심을 한대요. 그래서 자꾸 관계심 하면서 내가 이 전달을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머뭇거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종이에 적고요. 사실 생각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100명이 있다고 하면 내가 막 거르죠. 걸러가고 10명을 꼽아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10명 속에 사업자가 안 나와요. 그랬을 때 어때요? 좌절감. 자,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없어요. 인맥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못한대요. 근데 어디에 사업자가 있을까요? 내가 제낀 90명 속에 사업자가 있는 거예요. 섣불리. 자, 이것도 농부의 마음이라고 하면 왜 제껴요? 뭐 때문에 제껴요? 어떤 기준으로? 못할 것 같으니까. 얘는 친구가 없으니까. 얘는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내가 진짜 농부의 마음이라고 하면 돈이 없으니까 알려줘야 되고, 친구가 없으니까 사람은 없는 일이니까 알려줘야 되고, 그죠? 근데 이런 사냥꾼의 마음들이 있으면 자꾸 제껴요. 얘가 하면 내가 힘들어질 것 같고, 내가 힘들어질 것 같아. 생각만 해도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꾸 제끼죠. 제끼지 마세요. 선택은 그 사람이 하시는 거예요. 난 그냥 정보 전달을 하시는 거고, 선택은 그 사람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섣불리 제끼지 말고. 그래서 항상 명단 작성을 할 때도요, 팁을 드리자면, 이분의 직업이 뭔가요? 직장인이다. 그럼 노동 수입이에요. 그럼 필요할까요? 이 일이? 필요하겠죠. 이 사람이 어디가 안 좋다 그랬어. 그러면 건강적으로 필요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적으셔야지. 그러니까 내가 명단을 적으면서도 현실 점검을 따로 하셔야 돼요. 만나서 하기 이전에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 와이프도 일을 안 한다 그랬어. 혼자 이렇게 외벌이로는 힘들 거야. 그리고 얘는 그치, 대기업인데 빨리 승진했으니까 또 빨리 나가야 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내가 이 사람 상황을 내가 그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다 보면요, 진짜 이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명단 작성을 하시면서도 자꾸 그 사람의 현실 점검을 혼자 하시는 거예요. 혼자 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는 혼자 하는 거예요. 3단계까지가 어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혼자 시스템 오면 되고, 혼자 모형당 작성하면 돼요. 뭐 하든 안 하든 그냥 내가 적으면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하셔야 돼요. 이제 4단계부터가 혼자 못해요. 누군가를 초청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분을 이분은 너무 힘든데, 생각해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분 뒤에 100명이 있어요. 이분으로 알게 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파트너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간 라인들이거든요. 자, 초기에는요, 살아있는 명단이 많아요. 초기에는 다 살아있죠. 근데 한 번에 죽일 수 있어요. 전화로.
아니 카톡으로 나 영양제 사업 시작했어. 영양제 필요하면 나한테. 자, 곧 명절이야. 영양제 선물할 거면 나한테. 예.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면 좋아요? 갑자기 연락 한 번도 10년 동안 없다가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내요. 가고 싶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유선아가 잘못됐대. 유선아 만나서 내가 사람을 잃었대. 예. 누구는 없는데 왜 본인은 잃으세요? 그러면 내가 방법이 잘못됐다. 그럼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배우시고, 예. 또 바꿔 나가시면 되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3단계, 2단계, 1단계의 지속적인 관계십. 예. 자, 관계십은 뭐다? 상대,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관계십은요,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 만났을 때 유선을 지겹도록 얘기하는 게 관계십이 아니고요. 유선아 유쪽 안 꺼내도 그냥 이 사람이 저 사람 너무 좋아. 너무 괜찮아. 저 사람이 하는 거 나도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진정한 리크루팅 아니에요?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저 사람 저렇게 건강하지 않았었는데 저런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 제품 먹고 싶어. 이렇게 만드는 게 진짜 리크루팅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자꾸 막 안 먹는다 하면 야 친구도 아니었어 넌.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기분이 당연히 그거는 절단십이잖아요. 예, 그건 유산화 죄는 하나도 없어요. 유산화 아무 잘못이 없어. 본인이 자꾸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다는 거. 자, 제가 말 잘 들었거든요. 건들라는 것만 건들었어요. 근데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네, 자 초청. 그 다음에 명단 작성을 했어요. 내가 누구와 사업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했어요. 그러면 뭐 하셔야겠어요? 초청하셔야죠. 여기서 FORM이 나와요. F 뭐예요? 가족. O 네, 하는 일은 어때? 직업적인 거죠. 그리고 R 뭐 쉬는 시간 아니 쉬는 날 뭐해? 쉬는 날 뭐해? 아니 뭐 할 때 가장 즐거워? 넌 취미가 뭐야? 그리고 경제 상황은 어떻게 요즘 괜찮아?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아? 이런 것들 이렇게 FORM 이런 폼으로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니즈파, 핫버튼. 이 사람의 핫버튼이 뭘까? 이 사람은 돈에 관심이 있을까? 건강에 관심이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자꾸 어떤 방향으로 질문을 끌고 가실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끌려가시죠. 끌려가시는 이유가 또 있어요. 자꾸 대답을 하시면요 끌려가요. 그것도 뒤에 말씀드릴 텐데 대답이 아닌 자꾸 질문을 하셔야지 내가 주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대답하기 급급해. 그 다단계 아니야? 다단계 아니라니까. 아니 왜 아니야? 아니 뭐 다단계는 파는 거고 뭐 이렇게 왜 다단계라고 생각해? 차라리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사업 설명을 전화로 하시면 안 돼요. 2단계는요 전화하는 이유는요 초대예요. 초대. 근데 대부분 넌 뭐해? 나 유산아 뭐야? 아니 그게 있잖아. 유산아는요 있잖아. 뭐냐면 원빛이가 있고 쓰리빛. 왜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어봤어요. 원빛이 있냐 쓰리빛이 있냐. 근데 유만 나오면 그냥 막 유산화를 하게 되면 얘기만 나오면 그냥 나도 모르게 막 계속 유산화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2단계는 초대다. 무조건 초청. 전화로 이렇게 내가 사업 설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사업 설명해서 결과가 좋으신 분도 있어요. 아예 이거는 진짜 100% 실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99%는 실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는 사업 설명하지 마시고 약속을 잡는 도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만나셔야 돼요. 일단 만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못 만나겠대. 나 모르는 거 물어보면 무서워서 못 만나겠대. 뭘 모르는 걸 누가 물어봐요. 그냥 만나요. 만나서 자꾸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요. 사실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파악이 돼요. 근데 이제 만날 때 자꾸 언제 얘기하지? 유선아. 언제 얘기하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만나서요.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지금 즐겁게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대화 속에서 현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현실 점검을 잘 하시는 분들이 미팅을 진짜 잘 잡아요. 현실 점검의 팁을 드릴까요? 현실 점검은요. 이 사람을 미래로 보내면 돼요. 5년 뒤
자, 지금 괜찮죠? 남편도 돈 잘 벌고 나도 건강하고 다 건강하고 3년 뒤 괜찮을까요? 괜찮겠죠. 5년 뒤 괜찮을까요? 괜찮겠죠. 7년 뒤 글쎄요. 10년 뒤 글쎄요. 15년 뒤 몰라요. 이렇게 자꾸 코너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안이 있어. 이렇게 탁 꺼내는 거죠. 근데 무조건 유선화부터 막 유선화 이렇게 막 이게 히든 카드인데 히든 카드인지 모르고 유선화를 그렇게 떠벌리시는데요. 제가 사인업이 잘 되고 했던 이유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유선화부터 꺼내지 않았어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당신의 현실 속에서 이런 대안이 없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걱정이 됐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사인업이 잘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났을 때 변화가 있으면 진짜 좋죠. 딱 만났는데 한 15kg 뺐어. 우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원래 날씬했어. 그래도 낯빛이 좋을 수가 있고 해독이란 걸 하시면 세포가 그죠 막 살아나죠. 그러면 낯빛이 밝아지죠. 저는 화장품으로 피부를 다스리는 줄 알았고요. 사실 먹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 무지했기 때문에. 근데 피부를 좋게 하려면 먹는 게 70%고 바르는 게 30%다. 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먹는 거에 가장 신경을 썼죠. 저는 원래 버짐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그게 영양의 불균형이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여름만 되면 여기 색칠한다고 바빠요. 그 알짓이에요. 여러분 밸런스 맞춘다고. 그러다 비라도 맞아봐요. 그러면 그냥 허연 버짐이 사람이 얼마 없어 보여. 그렇게 없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없어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게 영양의 불균형인지 몰랐다니까요.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알려주고 내가 그런 경험으로 이렇게 딱 변화가 되면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복장의 변화가 가장 빠른 변화죠. 내가 그냥 아줌마처럼 원래 이렇게 펑퍼짐한 추리닝 입고 나갔을 때와 제가 이렇게 딱 나가면 놀래겠죠. 그래서 미팅이 없어도요. 좀 친구들 만날 때 이렇게 하고 가보세요. 내가 지금 미팅이 이제 끝나서 집에를 못 들르고 와서 내가 복장이 좀 이래. 집에서 왔어도 이렇게 좀 복장의 변화를 줘야지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뭐 일한다던데 잘 되나 봐? 그냥 이렇게 나가면 누가 봐도 돈 못 버는 거 같진 않죠?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이 거짓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여성이라는 걸 그들이 물어주게끔 내가 먼저 얘기하기 힘드니까 물어보게끔 만들려면 내가 이런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궁금해하겠죠. 뭔데 제가 저렇게 이뻐졌을까? 근데 막 썰을 다 풀어 그 자리에서. 특히 주의해야 될 거 10명을 앉혀놓고 하지 마세요. 5명도 안 돼요. 2명도 안 돼요. 그냥 1대1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다수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유선화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심약하시면서 10명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거기 유선화 얘기를 꺼내가지고 팩폭 막 당해가지고 막 총알 바지가 돼가지고 전사하셔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제발 1대1로.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나오겠지만 2대1로 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스폰서님 대동하고 2대1 누가 힘세요? 이가 힘세겠죠. 그러니까 효과적이죠.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2단계의 목적은 오직 초대다. 초대. 내가 사업 설명을 다 하면 상대방은 다 들었으니까 이제 스폰서님 왜 만나? 나 너한테 다 들었어. 나 궁금한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면 초청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하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실 점검을 잘 하시는 분들이 미팅을 잘 잡는다. 총알 장전의 시간이 필요해요. 딱 3BC를 열었다. 총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총알이 없어요. 근데 자꾸 그 빈 총을 들고 왜 자꾸 전쟁터로 나가시는 거예요? 빈 총이라니까요. 총알이 없다고요. 오도도도도 쏴려고 하는데 총알이 안 나가. 오도도도 전사. 그러니까 제발 총알 장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혼자 나가서 자꾸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장영분들은 괜찮아요. 누가 뭐라 해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장영은 왜 하는지도 모르고 전달해요. 근데 누가 거절해도 거절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괜찮아. 장영들은. 근데 머리형들은요. 쉽게 입대기도 힘드시겠지만 누군가
치고 들어왔을 때 휙 쓰러져요. 예. 그러니까 제발 나의 총알을 장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2대1 미팅을 잡는 게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대화의 기술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냥 일단 만나서 무슨 말 할지 두려워서 못 만나겠어요. 대답하지 말라니까요. 일단 그 상대방의 경청을 하셔야 돼요. 자, 경청하세요. 경청.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데 언제 이 타이밍에 얘기할까, 저 타이밍에 얘기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엉뚱한 소리 하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 어떻게 해요? 알죠? 아, 내 얘기에 집중 안 한다. 우리 알지 않아요?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알아요. 리더님들 제 강의에 집중 안 하는 거 알아요. 알잖아요. 집중하는 분과 하지 않는 분 딱 보여요. 네, 한눈에 들어와요.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상대도 안다니까요. 아, 집중하지 않는데,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상대는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경청을 안 해. 그럼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랬을 때 쭈뼛쭈뼛 내가 유산을 내밀었어. 아, 결국 이것 때문에. 이건 똑같다니까요. 결혼식을 앞두고 10년 만에 만나가지고 청첩장 내미는 거랑 똑같아요. 그랬을 때 아이고 날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줘서 이렇게 청첩장까지 주고 넌 진짜 찐 친구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뭐야 이것 때문에 진짜 나 연락한 거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요 사람을 잃을 수밖에 없다. 자,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이 아닌 자꾸 질문으로 던지는 건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죠. 다시 그냥 던져요. 계속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뭐 치주하듯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 그래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닌데 그게 아니라면 어때? 뭐 이렇게 자꾸 역으로 다시 질문을 던져야지 자꾸 대답하다 보면 막 식은땀 나고 막 그러다가 훅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기술을 경청하라. 그리고 대답이 아닌 질문을 하라.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나 돈에 관심 없어. 그럼 뭐야 건강인가? 건강도 한 것 같은데? 그럼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얘는 니즈가 없나? 니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요 100억이 있어도요 1000억을 갖고 싶고요. 그죠? 스포너님. 네, 돈이 있어도요 있는 분들이 누려보신 분들이요 더 누리고 싶고요. 여행 안 가봤으니까 여행 안 가고 싶죠. 그지 않아요? 여행 안 좋아한대. 그 여행 어디 가셨는데요? 하면 가본 데가 없어요. 여행을 가신 분들이 더 가고 싶어 한다니까요. 유산하에 공짜 여행 가보신 분들이 공짜 여행에 목숨 건다니까요. 근데 안 가봤는데. 그래서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돼요. 다 돈 아니면 건강 니즈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새해에 이제 새해가 다가오죠. 뭐 빌어요? 그렇게 해돋이 보면서 뭐 빌어요? 그 추운데 달달달 떨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비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그래서 니즈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너 새해에 뭐 빌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얘기해요. 실토를 해요. 그래서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저는 사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절이 없었어요. 진짜 거절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한다 하고 끝냈어요. 해줘. 먹어줘. 한 번만 나랑 같이 해주면 안 돼? 뭘 한 번만 해줘요. 이렇게 자꾸 애원하고 이 일은요 그렇게 구걸하고 애원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난 이런 이유로 한다. 자 그래 나는 1년 뒤에 이런 삶을 살 거고 3년 뒤에 5년 뒤에 친구야 너도 같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골프 칠 때 너도 같이 골프 쳤으면 좋겠고 내가 해외여행 갈 때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난 친구랑 가고 싶다. 이런 진심이 통하면 그 친구가 왜 안 들어요? 듣죠. 그래서 자 필독서 질문으로 시작하는 초대는요. 제가 뭐 이 출판사에 나온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셀 미팅을 통해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해요. 여기 거의 대부분 초기에 질문들이 다 나와요. 우리가 많은 예비 사업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훅 이렇게 상처가 되는 말들 있죠. 이렇게 질문 던졌을 때 어떡하지? 아파 많이 아파 이렇게.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비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내가 대답하는 게 좋을지 다양한 다른 리더님들의 또 대답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셀미팅, 홈미팅 자리에서 이 책을 가지고 저는 답을 달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전처럼 연습도 해보고 그럼 되게 재밌어요. 네. 가족이 반대가 심해요. 뭐 이런 질문 있어요. 저는 가족의 반대 때문에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있죠. 이런 대답. 저기 쌍수 하실 때 남편이 원해서 하셨어요? 이런 거. 사실 쌍수 내가 하고 싶은 간절한 그 니즈가 확 그죠? 생기면 어때요? 신랑이 하지 말라 해도 하죠. 근데 신랑이 몰라 했는지. 뭐 그런 재밌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자, 그래서 자 거절이 두렵다고 하면 자, 모든 사람이 유산을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저는 싫어요. 다 하는 거. 저 밥하는 거 싫은데 밥집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아요? 밥집도 있어야 되고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요. 뉴트리는만 다 들고 다니면 얼마나 재미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얘기했다고 다 해야 돼요? 다 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추가 BC에 달겠다. 비록 ABC에 달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추가 BC에 달 사람 너무 많아. 추가 BC 생기는 순간 나는 그냥 폭발 성장을 할 거야. 그죠? ABCD 없어도 추가 BC 지금 없어도 생길 거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자, 훅 이렇게 아파 쓰러질 게 아니라 빨리 액션을 취하셔야죠. 어떻게 변화해야겠다. 난 어떻게든 외모가 변화해야 되고 나의 수당 변화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훅훅 쓰러지면 안 돼요. 자, 10만 원짜리 수표의 가치는 뭐냐면요. 제가 항상 훅훅 쓰러지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 10만 원이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 10만 원 제가 밟아요. 10만 원 갖고 싶으세요? 갖고 싶죠. 구겼어요. 10만 원 갖고 싶으세요? 좀 찢었어요. 갖고 싶으세요? 갖고 싶죠. 이렇게 10만 원짜리도요. 찢는다고 밟는다고 구긴다고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 가치가 변해요? 좀 그냥 사실 거절이 뭐 야 그런 걸 나한테 알려줘 이런 사람 있어요? 조용히 난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가슴 아프다고. 뭐가 그죠? 막 그 대못을 받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막 밖에서 우리가 못할 것 같아 이런 소리 들어요? 따뜻한 카페에서 커피 홀짝홀짝 마시면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가슴 아프다고 거기에 쓰러져 갖고. 아플 수 있죠. 근데 빨리 털고 일어나세요. 내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내 맘대로 안 된대요. 내 맘대로 될 수 있는 거 있죠. 지금 자 아침에 눈을 떠야 되고 눈을 감아야 되고 이거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밥을 먹어야 되고 얼만큼 먹어야 되고 조금 먹어야 되는데 자꾸 많이 먹고 이런 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자꾸 그렇게 먹는 거잖아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지금도 봐요. 강의 들어야 되는데 자꾸 눈이 감기고 열정적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눈이 감기고 이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자꾸 눈을 감으시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도 내 맘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들이 내 맘대로 되기를 바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일찍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도 하고 책도 좀 보고 강의도 듣고 잠도 좀 자고 영양제도 먹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시면 사업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니까요. 흥분했네 제가. 그래서 성공이라는 나무는 뭘? 거절. 자, 거절을 많이 받으셨다는 건 그만큼 시도를 많이 하셨고, 그죠? 시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도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도 많이 받고, 그런 사람이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 다시 내가 이 거절에 훅훅 쓰러진다고 하면 다시 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꿈이 크면 어때요?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 속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내 꿈이 작으니까 쏙 들어가서 얼마나 깊게 팠는지 스폰서가 똑똑했다가 같이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내 꿈이 뭔지 내가 여기서 흔들린다 그럼 다시 어디로 가야 된다? 1단계. 내가 명단 작성해서 자꾸 흔들린다? 1단계. 초청해서 흔들린다? 1단계. 매 순간 1단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하라고 하나 하지 않으나 내 꿈이고 내 목표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 여기서 1대1 미팅과 2대1 미팅 그리고 시스템 이렇게 강의 안내 이렇게 본사에서 사업 설명을 듣게 하거나 세미나에서 듣게 하는
이런 사업 설명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 이거 아시고 우리 사업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고 결과가 잘 나온다. 1대1. 근데 초기 사업자는 2대1이 효과적이라 그랬죠. 아직 총알 장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폰서님과 함께 미팅을 간다. 자, 근데 스폰서님 안 만나려고 해요. 그쵸? 다 안 만나려고 해요. 나 스폰서 만나고 싶어서.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결과를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해내는 거예요. 자, 스폰서님을 안 만나려고 할 때 제가 이런 얘기 하죠. 예, 미용실을 갔어. 스텝이랑 네가 되게 친해. 그래서 머리를 원장님 놔두고 스텝한테 맡길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공감되는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 알았어. 들어볼게. 예, 근데 그것도 뭐 한 번만 들어줘. 사실 그렇게라도 잡으시면 스폰서님 미팅 통해서 또 이렇게 변화되시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결과가 좋으려고 하면요. 진짜 필요성, 현실 점검을 막 빡빡빡 하면서 이렇게 미팅을 잡아야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클로징이 중요해요. 설명을 다 했죠, 스폰서님이. 설명했을 때 뭐 해야 돼요? 쭈뼛쭈뼛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믿져봐야 건강 아니겠니? 3년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 유선을 선택해서 3년 뒤에 우리 다른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나의 막 자신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궁금한 거 있다? 이해됐어? 뭐 이런 걸 자꾸 물어. 뭐 이해돼요? 본인은 이해하셨어요? 이해는 한 번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나는 너랑 같이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자신감이 이렇게 있다. 난 성공할 거다. 이런 자신감을 뿜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클로징이. 자, 그래서 클로징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넥스트가 중요해요. 다음. 근데 거기서 이제 흐지부지 보내죠. 그리고 다시 연락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 자리에서 다음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근데 다음에 프로모션이 시스템 뭔지도 몰라. 네. 그러니까 내가 프로모션 못하는 거예요. 자, 신규 세미나가 있어 이번 주에. 어차피 네가 몇 번 듣고 고민하고 하느니 그냥 하루에 한번 정말 모든 것들 그 신규 세미나를 가서 듣고 네가 결정해봐. 자꾸 찌끔찌끔 이렇게 듣는 것보다 한 번에 싹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올해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잖아. 12개월이니까. 마지막 찬스야. 뭐 이렇게 해서 프로모션을 잘 하시면요. 그래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번 주가 신규 세미나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못 하겠죠. 네. 그래서 클로징도 중요하지만 넥스트 되게 중요하고 이 클로징은 자신감 뿜뿜 하는 것이다. 제가 1시간 반 정말 채울 수 있을까 했거든요. 지금 1시간 반 동안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듣고 계시는데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밤새도록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공의 8단계 사실 1시간 반에 한다는 거 말도 안 돼요. 이게 거의 이 사업의 전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반 만에는 안 되고 그죠? 더 계속 보고 싶죠? 저는 계속 할 테니까요. 가시고 싶은 분들 그냥 가시면 돼요. 자, 홀라 법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2대1 홀라 법칙을 왜 배우는 거예요? 2대1 미팅을 해야 되니까. 장형들한테는 빨리 가르쳐 주세요. 장형들은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미팅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이분들한테 빨리 호일러 법칙을 빨리 알려줘야 돼요. 아니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갔는데 제가 오는 걸 모른다거나 유사나요? 뭐 몰랐는데? 왜 오셨어요? 저 오라 있었는데, 저도 오라에서 왔는데, 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장형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장형들을 제가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장형들 사랑해요. 행동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행동까지 뭐 몇 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행동을 바로 해버려. 전 진짜 좋아요. 장형들 다 나에게 오라. 자, 그래서 이 호일라 법칙은요, 이 개념만 아시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다 나와요. 자, 이 개념이 뭐냐면요. 자, 어떤 정보를 전달하면 있어. 제3자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듣게 되면 그 정보는 객관적인 정보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친구 너무 친했는데 이 친구가 공부 엄청 잘하고 난 되게 못했어. 근데 내가 지금 이 사업을 설명해야 돼.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공부도 되게 못했는데 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포너님이 설명했을 때 훨씬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왕이면 제 3자로 만드실 거예요? 전문가로 만드실 거예요? 스포너님을 제 3자로 만들어가지고 결과가 잘 나올까요? 아, 몰라요. 그냥 왔어요. 이 사람 따라. 이게 아니라 정말 모시기 힘드신 분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왔다. 진짜 귀한 시간이다. 집중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막 C 눈치를 봐. 자, A가 뭐냐면 스폰서죠. B는 나 연결하시는 분이고 이제 예비 사업자, 예비 고객님이세요. 그랬을 때 대부분 C한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은 결과가 좋지 않아요. A한테 맞춰져 있어요. A 스폰서님.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C가 잘 모르니까. 근데 그래도 그게 복제됐을 때 올바르게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미팅의 성공률은 자, 누구한테 있다? B한테 있다. 장소도 포함이에요. 장소를 잡는데 너무 시끄러운데 잡았어. 저기요, 안녕하세요. 네, 들려요? 아니 뭐라고요? 뭐 이렇게 이런 그 목도 쉬고요. 하나도 집중이 안 되고요. 그분도 듣는 그분도 너무나 어수선하고 힘들어요. 이런 장소에서 B가 이런 장소에 잡았다. 그죠? 결과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장소도요. 내가 가봐야 사실 여기 사람이 많은지 이 시간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장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몇 %예요? 30%. 그리고 자리. 우리가 다른 거 선점할 필요는 없는데요. 자리 있잖아요. 자리를 좀 화장실 앞에 카운터 앞에 이렇게 잡으면 집중이 안 되겠죠. 이제 이런 것도 내가 진짜 이 미팅을 잘 성공시키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다 알아서 절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자리에 앉고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할게요. 굉장히 그 커피값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여기 오라고 했을 때 왔으면 좋은데 이것도 아니다. 1대1도 아니니까. 그래서 2대1을 스포너님이 같이 거기 가죠. 먼 거리라도. 나 멀어서 못 가야 하는 스포너님 있어요? 차가 없어도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라도 스포너님이 가요. 그렇게 멀리 갔는데 커피 누가? 스포너님이 내야죠. 그죠? 이거는 누가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마음 상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거는 저는 그래도 배려라고 생각해요. 스포너님 그 커피값 없어서 미팅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B가 내는 게 좋으냐면요. 그래야지 C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A가 와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사인업 해줘야 지가 좋은 거지 이런 생각들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과가 더 좋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제가 늘 저희 파트너분들한테 얘기해요. 이렇게 스포너님 커피 사주는 게 용납이 안 된다 하면 계좌 보내시면 돼요. 오늘 커피가 얼마여서 스포너님 이렇게 하면 저는 친절히 쏴드리니까 그런 것들 이런 사소한 거에 우리 신경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스포너라고 무조건 뭐 사줘야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각자 더치페이 문화가 맞는데 그래도 미팅 장소에서는 결과를 위해서 C 앞에서는 B가 내는 게 결과가 좋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B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설명이 끝나가면 클로징 멘트를 날리셔야 돼요. 클로징 멘트를 날리고 자 사인업이 나올 것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음 넥스트를 잡으셔야 돼요. 어디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뜨고 나면요. 연락하기 굉장히 뻘쭘하죠.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6단계 후속 조치예요. 이게 안 되면 내가 사인업을 막 시키는데 파트너가 없어요. 이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후속 조치. 가장 중요한 사업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시스템 안 가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인업 하는데 시스템이 안착이 안 됐을 때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스템에 안착을 시켜야 돼요. 자, 사업 설명을 했어요. 예스 하겠죠? 예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Y 터치하면서 일단 무조건 모든 거 다 만나야 돼요. 여기서 만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스, 노, 뭐 메이비 다 만나야 돼요. 예스 만나서 Y 터치하시고
예. 그리고 계속 Y 터치하면서 아 그래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바꿔보겠다 이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막 충만히 끌어오르면 자 배워야 되겠지 시간을 내야 돼 어디서 시스템 이렇게 해서 시스템 안내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 했다 다시는 안 봐. 이게 아니라 또 만나야 돼요. 만나서 그래도 건강만 챙겨야지 이렇게 하면서 제품을 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관계심은 원래 유지하던 관계심은 계속 유지를 하셔야지 이 사람이 또 진짜 거절은 없거든요. 만약에 진짜 거절이었다면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제 파트너 이주아 리더님 놀랬죠. 네. 이주아 리더님 뿐만 아니라 공원현 루비님 처음에 사인업하고 사업 안 했어요. 하지만 시간 속에서 몇 년 지나고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거의 대부분요. 전고온 골든이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저 언니 안 왔으면 좋겠어. 저한테.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어때요?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처음에 거절한다고 진짜 거절이 아니라는 거. 다 주가빛이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 노 했다. 그래도 만난다. 메이비 그러면 스포너님을 자꾸 만나게 해주고 이런 시스템에 안내하고 생각해볼게 이런 사람 있죠. 그럼 계속 생각해보라면 뭘 생각해요? 들은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 만나서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시스템 프로모션하고 스포너님 프로모션하고 이렇게 해서 후속 조치를 잘 하셔야 돼요. 스포너님 저 사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인데 이렇게 자꾸 상상 속에 이렇게 스포너가 상상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갖다 앉혀주세요. 그게 방법인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이분은 이런 성향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이거보다 그냥 앉혀놓으면요. 스포너님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훨씬 결과가 빠르다니까요. 그래서 자 가입까지는 잘 되는데 일하는 파트너가 없다. 뭐가 안 된다? 후속 조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단계 앞으로 한 번만 가주실래요? 이게 저는 가장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세요. 자, 매 단계 이 상담은요 반드시 필요해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이 상담은요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머리형이라서 상담을 왜 해야 되지? 이 질문에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상담을 왜 해야 되지? 왜 해야 되는 거야? 자, 상담을 왜 해야 되냐면요.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8시간, 4년이면 1만 시간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양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냥 운동을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운동해. 그런다고 막 11자 복근이 만들어진다거나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숨쉬기 운동을 그렇게 하는데도 뱃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양을 채우는데 집중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 그래서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방법으로 실행했는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국어 시험을 칠 건데 자꾸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 스포너님이 저기 파트너님 국어 시험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이게 그죠?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너님이 알려줬을 때 뭐래?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요? 제가 잘못했네. 그래요.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결과는 당연히 피드백을 받았을 때 뭐 디스야 뭐야?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빨리 수정하시는 분. 당연히 결과는 빨리 수정하시는 분이 나오겠죠. 잘 나오겠죠. 결과가. 그래서 이래서 상담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왜 상담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상담은 필요하다라는 거 머리에 꼭 넣으시고요. 그래서 아까 100일 동안 100번 쓰기 이거 하시고 고개를 하시고 매 스포너님과 상담하시고 하면요. 당연히 내년에는요. 리더님들 원하시는 직급에 다 가실 수 있어요. 자, 이 일을 파트너가 어쨌든 들어오고 막 제품 드시고 하면서 포인트 올라오니까 파트너가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스폰서랑 진짜 일을 할 때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자, 상담은요 파트너가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파트너 너무 많아요. 그랬을 때 내가 다 연락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복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트너 생기면 생길수록 미치겠어. 힘들어서.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파트너가 요청하는 식으로 복제가 되어지면 좋겠죠. 일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스폰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스폰서님은 좀 모자라가지고요. 안 알려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뭘 많이 알려줘서 제가 잘 성장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르치지 않는 것도 가르친다고.
뭔가 내가 더 요구하는데 더 이렇게 얻고 싶은데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스스로 하게 되잖아요. 그럼 또 저는 성장하게 되죠. 사실 뭔가 누가 해주는 것보다 스스로 했을 때 더 성장이 되죠. 그러니까 스폰서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스폰서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리더님들. 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상담을 하지 않는 데 있다. 진짜 상담을 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부터 매일매일 스폰서님과 소통해 보세요. 그러면 성장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8단계. 마지막 단계, 복제. 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들을 수 없다. 안시원 강의를. 유튜브에서 계속 듣게 되겠죠. 자, 복제예요. 자,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롤모델을 정하세요. 스폰서여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시스템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을 롤모델로 정하시고요. 그분을 복제하시면 좋은데 저는 본인들 스폰서님 있죠. 스폰서님이 레시피를 복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꾸 남의 방법 레시피에 기웃기웃 거리시는데요. 스폰서님이 잘 성장하고 계시다고 하면요. 그 스폰서님의 레시피는 멋져요. 아주 훌륭해요. 근데 남의 떡이 커 보이죠. 안시원은 엄청 뭔가 다른 걸 할 것 같죠. 그렇죠. 저도 성공의 8단계 하고요. 그런 거 해요. 왜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스폰서님의 레시피를 복제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보일 수도 없는데 그분을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님의 레시피를 복제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복제 귀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사업 딱 초기에 들었어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갔더니 복제 귀신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때부터 제 행동 거지를 정말 단도리 하기 시작했어요. 귀신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모습을 보지 않았는데 내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확실한 원본이 돼야 되겠다. 행동 하나 말 하나 내가 조심해서 해야겠다. 왜? 내가 하지 않은 것들까지 진화시켜갖고 이상한 쪽으로 복제가 되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나라도 단도리 잘해야지. 근데 보통 이게 복제가 되면서 희한한 걸 해요. 파트너분들이 희한한 행동들을 하시고 누구를 복제한 거야? 이래 보면 되게 재밌죠. 리더님 복제하셨네요. 이렇게 스폰서님이 얘기하시죠. 리더님 복제하셨네요. 어떻게 저렇게 딱 복제를 하셨을까? 그걸 보지도 못하셨을 텐데 뭐 이런 생각,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복제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파트너를 원하시나 물어보시면 다들 원하시는 파트너 있으시죠. 그러면 내가 그런 파트너가 되면 돼요. 그러면 나를 복제하는 파트너들이 생겨날 테니까 그런 파트너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한때 항상 확실한 원본이 제 앞에 이제 이름 앞에 붙는 좀 낯간지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나와서는 못했는데 항상 팀 내에서는 확실한 원본 안시연입니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원본이 확실해야지 복사본이 선명해요. 원본이 흐리멍텅하면 복사본은 하얀 백지가 나오겠죠. 파트너들을 보시고 내 원본이 너무나 흐리멍텅한 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왜 저런 파트너들만 생길까? 그 파트너 없으면요. 또 없으면 또 없다고 또 징징. 또 있으면 있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내 마음, 내 생각들 정갈하게 하시고 항상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공자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최상의 비법이다. 누구의 레시피를 복제하라? 스폰서님. 올바르게 성장하는 스폰서예요. 올바르게 시스템 속에서 시스템 속에 없고 집에 계시는데 그 스폰서님 따라 집에 계시면 안 되고 시스템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하는 스폰서님들, 상위 스폰서님의 레시피를 복제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이 시스템은 당신이 실행해야 작동이 된다는 것을. 자,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페이지. 이렇게 자꾸 꺼져요. 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자, 따라해 볼까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리더님들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